무릎 건강은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흔히들 무릎 통증, 특히 관절염은 노화로 오는 증상이라는 생각으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은 실생활 속 작은 충격으로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젊음도 피해갈 수 없는 외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 그 중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문상영 원장입니다. 무릎 관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 아랫돌에 윗돌을 고여놓은 맷돌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가운데에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양쪽 바깥쪽에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 그리고 뼈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뼈 마디의 끝에 위치하며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방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매끄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윤활작용도 하고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분산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월상 연골 파열은 주로 젊은 층에서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합니다. 운동 중에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무릎이 뒤틀리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한 접촉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퇴행성으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이 약해지고 얇아지게 되는데요. 연골이 얇아지면 더 찢어지기가 쉬워서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약간의 뒤틀림만으로도 연골 파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연골이 손상되면 퍽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증과 함께 무릎 붓기가 심해지고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쪼그려 앉기가 힘든 증상이 발생합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파열이 방치되면 길을 걷다가 힘이 빠지면서 갑자기 무릎이 꺾이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골판이 무릎 중간에 끼이게 되면 무릎이 끝까지 안 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피가 통하지 않는 부위가 많아서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파열 부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 파열이 방치되면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가동 범위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절염입니다. 연골을 보호해야 하는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관절염은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손상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찢어진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통해 증상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판 파열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찢어진 형태나 부위에 따라 관절 내시경을 통해 손상된 부위를 잘라내고 다듬는 방법도 있고 파열된 부위를 봉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절제술 이후에도 연골판 손상이 진행하거나 조기 관절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연골판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상 시기에 따라 냉찜질과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로 손상 초기에 무릎이 부어있는 상태에서는 얼음찜질을 하는 게 좋고요. 1, 2주 이상 지나서 붓기가 빠진 상태라면 온찜질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전후에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충분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평소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평소에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등 무릎 연골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산할 때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스틱을 이용하거나
등산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도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